그린란드의 매력적인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음이 하늘과 만나는 곳. 고대 전통과 현대 생활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땅입니다. 이곳은 인구가 거의 없는 극한의 기후를 가진 땅으로 실내가 드물고 안에 교환이라는 고대 관습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장소는 날고기 먹는 사람들의 땅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에서 가장 황량하고 우울한 지역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북극권에 위치한 그린란드는 호기심 많은 이들을 매료시키고 모험을 좋아하는 이들을 초대하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광활한 얼음층, 경이로운 피오르드,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이누이트 문화가 어우러진 이 거대한 얼음섬은 단순한 지리적 경이로움을 넘어 수천 년 동안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의 여행입니다. 더욱이 그린란드는 한때 바이킹 관광객들이 선호했던 여행지였으며 이는 오늘날 많은 여행자들에게 몰디브가 그렇듯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함께 탐험해 보아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그린란드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이 나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기후와 빙하, 자연 경관, 이상한 전통 요리, 아니면 안의 교환 관습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제 우리는 그린란드의 광활한 얼음 평원에서의 흥미롭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 관습인 안의 교환의 전통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외부인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전통은 이누이트 사람들의 사회적 생존 전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교환은 영구적이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 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환경이 가혹한 이 땅에서 안의 교환은 가족 간의 동맹을 강화하고 상호 지원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극한의 북극 조건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협력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조성했습니다. 이 관습은 또한 공동체의 회복력에 필수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누이트 문화는 연대와 상호 지원을 중요시하며 이는 그들의 주거 형태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누이트 부부가 친척 및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알래스카와 같은 곳에서도 관찰되는 또 다른 놀라운 전통은 이누이트가 관광객이나 새로운 이주자에게 아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록 오늘날 이 관습은 널리 퍼져 있지 않지만 이는 이누이트의 환대와 사회적 결속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사람들의 기원과 생활 방식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린란드 인구의 88% 이상이 이누이트라는 원주율 집단으로 수천 년 전 알래스카와 시베리아에서 이 얼음 땅으로 이주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머지 인구는 주로 유럽계, 특히 덴마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일부이지 미국이나 러시아의 일부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그린란드의 인구는 약 5만 6천 명으로 해안의 여러 마을과 정착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도인 누크는 약 1만 8천 명의 거주자가 있는 활기찬 중심지로 전통과 현대 생활 방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으로 제곱마일당 약 0.1명에 불과합니다. 이 광활하고 인구가 희박한 풍경은 아름다움과 동시에 도전적입니다. 그린란드의 평균 기온은 겨울철에 화씨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 공동체가 수세기 동안 적응해온 가혹한 조건을 강조합니다. 그린란드의 독특한 인구 구성 덕분에 덴마크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대부분의 그린란드인은 이누이트 언어인 그린란드어를 사용합니다. 에스키모라는 용어는 이들이 나무가 부족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을 피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고래와 물개 지방을 연료로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적응 덕분에 날고기는 그들의 식단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누이트가 날고기를 계속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고대 관습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입니다. 이누이트는 에스키모로도 알려져 있지만 에스키모라는 용어는 날고기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모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란드의 대다수 주민은 그들의 모국어로 사람을 의미하는 이누이트라는 이름을 선호합니다. 이제 이누이트 사람들과 그린란드의 매혹적인 땅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누이트 문화나 그린란드의 독특한 환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으로 그린란드 주민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21세기에도 이글루의 개념은 여전히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현재 그린란드 인구의 대부분은 나무, 콘크리트, 금속과 같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지어진 현대적인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혹독한 북극 조건에 대한 안정성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글루는 여전히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눈으로 만든 쉼터는 외딴 지역과 내륙 탐험 중에도 여전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글루는 압축된 눈 블록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돔 모양입니다. 놀랍게도 이 독특한 디자인은 체온을 유지하도록 정교하게 제작되어 내부가 외부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눈은 자연적인 단열재 역할을 하며 둥근 모양은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붕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공학 기술은 토착 이누이트 공동체의 놀라운 생존 기술을 보여줍니다. 경제는 주로 어업과 사냥에 의존하고 있으며 성장하는 관광 산업이 이를 보완하여 전 세계의 모험가와 호기심 많은 이들을 끌어들입니다. 생활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그린란드의 평균 월 소득은 약 3,000달러이며 비용은 지역과 생활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급 레스토랑에서의 한 끼 식사는 약 35달러 정도로 수입품의 높은 비용을 반영합니다. 전통적인 측면을 뒤로하고 이제 그린란드의 활기찬 수도 누크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시 생활과 놀라운 북극 경관이 만납니다. 이곳에서 이누이트 문화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박물관과 미술관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크는 이 얼음섬이 제공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북극광을 목격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북극권에 가까운 덕분에 이 섬은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9월부터 4월까지,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거의 매일 북극광을 볼 수 있습니다. 긴 겨울 동안 태양이 이틀이 지나지 않는 극야의 시기에 하늘이 춤추는 빛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반대로 여름철에는 남부 그린란드에서 태양이 몇 달 동안 계속 비추는 극지의 낮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빛과 어둠의 주기는 북극 및 남극 지역에만 존재하며 그린란드의 독특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도전 과제를 동반합니다. 극야 동안 자연광이 부족하고 극지의 낮 동안 지속적인 일광이 그린란드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은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기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얼음섬의 날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대부분의 땅이 영구적으로 얼음으로 덮여 있고 햇빛이 연중 대부분 드물게 비추는 곳에서 살아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린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거대한 섬은 77만 제곱마일이 넘는 면적을 자랑하며 이는 멕시코보다 큽니다.
그린란드는 지구에서 가장 살기 힘든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광활한 얼음으로 덮인 지역과 나무가 없는 환경 덕분에 빛이 매우 밝습니다. 거의 80%의 그린란드가 얼음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남부에서 살고 있으며 누크가 가장 큰 중심지입니다. 누크는 세계적인 기준으로는 작은 도시지만 이 얼음섬의 활기찬 심장부입니다. 그린란드에서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도시 간 도로가 부족해 육상교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중과 해양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헬리콥터, 보트, 비행기가 자동차, 트럭, 버스보다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섬에서의 교통의 진정한 영웅은 썰매입니다. 대부분의 지형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개썰매와 스노모바일이 도시와 마을 간 이동의 선호 옵션이 됩니다. 그린란드 허스키와 알래스카 말라뮤트와 같은 강한 품종이 이끄는 개썰매는 이곳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이동 수단입니다. 여행 중에는 필수 물품을 가지고 다니며 며칠 동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썰매 대회와 경주는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그린란드의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기념하는 행사로 경쟁자들은 극한의 북극 지형에서 자신의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린란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매혹적인 문화 관습 외에도 방문객을 사로잡는 다양한 풍경입니다. 이 거대한 섬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을 자랑합니다. 이 빙산은 빙하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건물처럼 높이가 15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위에서 보는 것은 실제 크기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즉, 이 거대한 빙산은 뉴욕시의 가장 높은 마철루만큼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빙산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일루리사트 지역으로 이곳에서의 집중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 빙산을 즐기기 위해서는 카약이나 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심지어 이들을 관찰하기 위한 다이빙 투어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일루리사트 아이스포르들은 세르맥 쿠잘렉 빙하에서 이러한 장엄한 빙산이 떨어지는 주요 장소입니다.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그린란드의 광대한 얼음 지역의 일부로 100만 7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덮고 있습니다. 남극 다음으로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얼음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린란드와 남극의 방대한 얼음 면적이 지구의 담수 자원의 98%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섬의 모든 얼음이 녹는다면 해수면이 최대 7m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많은 섬과 지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수년간 극지의 얼음이 녹는다는 비관적인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는 과학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린란드의 얼음 시트와 빙하의 약 2만 9천 제곱킬로미터가 녹았으며 이는 알바니아와 비슷하거나 미국의 매사추세츠보다 더 큰 면적입니다. 이 극적인 손실은 그린란드의 얼음의 약 2%를 차지하며 이는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증명하는 가장 경고적인 사실 중 하나입니다. 그린란드는 혹독한 기후와 어려운 생활 조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입니다. 여기에는 장엄한 북극곰, 강력한 고래, 장난기 많은 물개, 우아한 술록, 그리고 수많은 철새가 포함됩니다. 특히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북극곰 개체수를 자랑하며 이 멋진 생물들은 이 지역의 토착종입니다. 그린란드 문화의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북극곰 다이빙입니다. 이 전통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종종 수영복만 입고 얼음 같은 물에 뛰어드는 것으로 새해를 축하하거나 특별한 사건을 기념합니다.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관습은 그린란드 사람들의 회복력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들이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삶을 축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그린란드에는 약 2만 5천 마리의 북극곰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이 종의 보존에 중요한 지역임을 나타냅니다. 이 개체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북극곰 다이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린란드의 얼음 같은 물에 뛰어드는 것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고래 관찰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최대 15종의 고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생물 중 미니크와 혹등고래가 가장 흔하게 목격됩니다. 이 거대한 생물들을 목격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여름으로 일루리사트 근처의 디스코만이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잊지 못할 경험은 그린란드의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엄한 생물들과의 관계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광활하고 얼음으로 뒤덮인 경이로운 땅으로 고래 사냥의 논란이 있는 전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감소가 있었지만 이 관습은 여전히 특정 그린란드 공동체에서 문화적 및 생계적 이유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래 지방은 이누이트 공동체의 식단에서 중요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제공해주며 혹독한 북극 기후를 견디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록 고래 사냥이 줄어들었지만 이는 이러한 공동체의 문화적 및 경제적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고래 사냥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반면 그린란드에서는 전통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로 지역 소비를 위해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규정과 관행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문화유산과 생태적 책임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생계형 사냥 쿼터가 설정되어 매년 제한된 수의 고래를 사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고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쿼터는 과잉 사냥을 방지하고 고래 개체군의 장기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면밀히 모니터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이 거대한 땅덩어리는 너무 커서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의 영토를 합쳐도 그 크기와 맞먹습니다. 그린란드는 83만 6천 제곱마일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텍사스의 100사이 넘는 면적입니다. 이 거대한 얼음섬은 북극 지역에 위치하며 북미의 북동쪽,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유래도 흥미로운데 이 광대한 냉혹한 지역은 그린란드라는 이름의 의미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린란드라는 이름은 고대 노르웨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녹색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린란드의 80% 이상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킹이 그린란드를 식민지화한 1000년 이상 전, 이 섬의 남서쪽 해안은 더 푸르고 밀집된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그린란드는 현대 관광객에게 몰디브만큼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바이킹 정착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에리크 더 레드가 이곳을 더 많은 정착민을 유치하기 위해 그린란드라고 이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섬의 대부분은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기후 조건은 결국 바이킹 식민지의 소멸로 이어졌습니다. 그린란드는 더 푸르기보다는 하얀색이 더 많은 곳이지만 고대부터 거의 손대지 않은 놀랍고 경이로운 풍경을 제공하는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현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흥미롭게도 그린란드에서는 절대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투루캇 카코르파타라고 말합니다. 이는 까마귀가 하얗게 변할 때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까마귀가 하얗게 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눈과 얼음으로 덮인 그린란드에서는 그리 먼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그린란드가 얼마나 불모지이고 가혹한지 생각해보면 이곳에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장소 중 하나인 서밋 캠프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겨울철에는 이곳의 기온이 섭씨 마이너스 5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화씨 마이너스 80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서밋 캠프는 그린란드의 얼음 시트 중심부에 위치한 과학연구소로 고도는 약 3,256m로 해발만 670여 피트에 해당합니다. 이 캠프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북극 및 알프스 연구소가 운영하며 그린란드의 기후, 대기, 얼음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가장 추운 거주지 중 하나로 극단적으로 낮은 온도와 가혹한 날씨 조건은 혁신적인 과학 연구를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린란드를 방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 여정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린란드로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아이슬란드에서 비행기로 시작됩니다. 주요 입국 지점은 그린란드 서부 해안의 칸겔루수악 국제공항과 수도 누크 공항입니다. 칸겔루수악에서 국내선을 이용해 섬의 다른 도시와 마을로 이동할 수 있으며 누크는 다른 유럽 국가와 연결됩니다. 내부 비행기는 극한의 날씨와 일부 지역에 제한된 인프라로 인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온도가 더 온화하고 낮이 더 긴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그린란드를 방문합니다. 겨울철은 훨씬 더 가혹한 조건으로 낮이 짧고 기온이 극도로 낮으며 관광 활동도 적습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공항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남부 그린란드에 위치한 나르사르수악 국제공항은 좁은 피오르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강한 바람과 짙은 안개와 같은 어려운 기상 조건에 직면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준비와 모험심을 가지고 그린란드를 여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롭고 독특한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룰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